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축구 역사에는 늘 위기의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잘 나가던 팀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거나 명문구단이 강등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등장해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수 감독인데요. 오늘은 몇몇 대표적인 소방수 감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겐 너무나 영웅 같은 감독 거스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과거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거나 부진에 빠져있는 팀을 맡아 기대 이상의 반전을 일궈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히딩크 매직이라고 부르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으로 이끈 사례나 2006 독일 월드컵에서의 호주의 16강, 유로 2008에선 러시아를 4강으로 이끈 사례는 모두 상대적 약체로 거론되던 팀들을 이끌고 히딩크 감독이 이룬 업적입니다. 이러한 그는 2009년 2월 성적 부진 불명예로 퇴진한 스콜라리 감독을 대신해 첼시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는데요. 히딩크가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만 구단주와의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구단주이면서 러시아 축구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로만은 히딩크를 러시아 사령탑으로 앉힌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히딩크의 연봉을 로만이 설립한 재단에서 지급하고 있었죠. 심지어 첼시가 아약스의 행크 텐카터 감독을 첼시의 수석 코치로 영입한 것이 히딩크의 추천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남다른 교감이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로만과의 친분 속에서 첼시의 소방수로 오게 된 히딩크는 가장 먼저 불협화음을 보이던 드록바와 아넬카의 공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드록바를 최전방에 두고 아넬카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맡겨 동선 정리와 함께 균형을 찾아냈죠. 동시에 저조한 폼을 보이던 말루다의 부활도 이끌어내며 첼시는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17승 5무 1패로 72.7%란 높은 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최악의 부진에 빠지며 무관의 위기에 내몰렸던 이들은 히딩크 아래서 리그 3위, 챔피언스리그 4강, FA컵 무승으로 마무리하며 선방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대표팀을 겸임하는 투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고 할 수 있었죠. 당연히 선수단이나 첼시 팬들은 그에게 잔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했기에 깔끔하게 물러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긴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히딩크는 첼시의 소방수로 복귀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15-16 시즌 초 무리뉴가 메디컬 팀과 선수단과의 불화가 발생해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순간이었죠. 당시 첼시는 한동안 강등권과 승점이 단 1점 차이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빠른 반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히딩크는 과거 부임할 당시와는 달리 정점에서 내려와 한물간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인 조국 네덜란드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첫 경기를 무승부로 장식한 히딩크는 이후 프리미어리그 12경기 동안 5승 7무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죠. 무승부가 많은 것이 흠이긴 하나 첼시를 다시 지지하는 팀으로 변모시킨 것은 분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시즌 첼시는 리그 11의 기록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히딩크는 성적은 물론 라커룸의 분위기를 정리시켰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로만의 시대가 열린 이후 첼시에서 온전하게 제발로 걸어나온 감독은 오직 히딩크뿐이라고 합니다. 첼시의 전성기를 이끈 무리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디마테오와 투엘, 이외에 안첼로티, 스콜라리 같은 명장들도 첼시를 떠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았는데요. 첼시 팬들에겐 아마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특급 소방수로 유명한 라니에리입니다. 세리에를 비롯해 여러 리그와 클럽을 두루 거친 그는 위기에 빠진 팀을 안정적으로 재정비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시즌 도중 급히 지휘봉을 잡은 사례가 많았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르마, 로마, 삼프도리아에서 보여준 반전 드라마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2007년 2월 발렌시아에서의 실패 후 2년간 공백을 가진 상태로 아내의 권유를 받아 강등권에 있던 파르마를 맡았습니다. 이 당시 파르마는 23라운드까지 19위 강등권이었는데 라니리가 부임한 뒤에는 파르마는 막판 15경기에서 6승 7무 2패라는 성적을 거둬 12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기적적인 잔류에 성공하게 되죠. 이러한 활약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곧바로 유벤투스로 영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방수로만 로마의 감독직을 2번이나 맡게 되는데 우선 2019년 3월 8일 흔들리던 로마의 소방수로 투입되어 12경기 6승 4무 2패를 거둬 팀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한 뒤 구단과 깔끔하게 작별을 고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19-20 시즌에는 강등 1순위였던 삼프도리아의 소방수로 또다시 투입되어 코로나 휴식기를 적절히 활용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시키며 리그 15위로 잔류를 이끌게 되는데요. 이후 여러 팀에서 커리어를 보낸 그는 2024년을 끝으로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24-25 시즌
베롯이 유리치 체제에서 부진한 친정팀 로마가 긴급하게 SOS를 보내왔고 오로지 친정팀을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은퇴까지 번복하고 로마로의 전격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서 로마는 기적적인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총 36경기에서 22승 7무 7패란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둬 전임 감독들이 벌인 승점들을 거의 복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쉽게도 승점 1점 차로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염원하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팀을 이 정도로 반등시킨 것만 해도 소방수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었죠. 당연히 구단은 물론 팬들은 연장 계약을 원했으나 라니에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 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대표적인 소방수로 남게 됐으며 현재는 로마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소방수 감독 샘 엘러다이스입니다. 사실 그의 지도자 경력 초반엔 분명한 성공이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이끌었던 볼턴을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 뒤 무려 상위권까지 끌어올리는 수완을 발휘했는데요. 이 시기에 엘러다이스는 오코차, 이에로, 캠벨, 디우프 같은 개성 강한 선수들을 모아 중소클럽을 의회 스타 군단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영양관리, 데이터 분석, GPS 도입 등 스포츠 과학을 프리미어리그에 선도적으로 접목한 감독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뉴캐슬에선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도 경질되면서 이후부터는 주로 위기팀을 맡아 단기간 성적 반등을 이끌어내는 소방수 이미지가 강하게 굳어지게 되죠. 그의 첫 소방수 성공 사례는 2008년 블랙번이었습니다. 호린스 체제에서 무기력했던 팀을 빠르게 안정시켜 잔류를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그가 진정한 소방수로 각인된 것은 2015년 썬더랜드 시절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추락하던 팀을 맡아 수비를 재정비하고 공격은 저메인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일궈냈죠. 결국 썬더랜드는 막판 승점 레이스 끝에 17위로 잔류에 성공했고 동시에 지역 라이벌 뉴캐슬을 강등시키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렬한 인상 덕분에 엘러다이스는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그는 위기팀마다 꾸준히 불려다녔습니다. 대표팀에서 경질된 뒤인 16-17 시즌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지휘봉을 잡아 강호들을 상대로 승점을 쌓으며 14위까지 끌어올렸고 17-18 시즌에는 쿠만 체제에서 무너진 에버튼을 맡아 현실적인 전술로 무려 리그 8위까지 올려놓는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지루하다는 비판 속에서 재계약은 불발됐지만 이때부터 결과만큼은 확실한 감독이란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게 되죠. 물론 이후에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20-21 시즌 웨스트 브로미치에서는 전력 열세와 코로나 변수 속의 강등을 막지 못했고 2023년 리즈 유나이티드에선 단 4경기만을 남긴 시점에서 부임했지만 승점차가 너무 커 손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리즈도 강등됐고 이때를 기점으로 엘러다이스는 사실상 지도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소방수의 대명사로 남아있습니다. 화려한 전술은 없었지만 결과를 중시하는 단순한 전술, 수비의 재정비나 핵심 선수들의 적극적인 활용, 그리고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맞물려 만들어낸 성과였죠. 전술적인 미학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위기에 빠진 팀을 단기간에 살려내는데 최적화된 실용주의 감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수에도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한 구단에서만 반복적으로 소방수로 여러 번 부임한 경우인데요. 발렌시아의 보로 곤살레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로는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선수 생활을 했고 은퇴 후에도 코치 스텝으로 늘 구단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위기에 빠져 감독을 해임할 때마다 구단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언제나 보로였습니다. 발렌시아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08년 부진한 성적 속에서 쿠만이 경질되자 소방수로 1군을 잠시 쥐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도 2015년에도 2016년에도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반복했는데요. 심지어 2020년부터는 구단의 단장직을 맡았는데 이후 2차례나 소방수로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 커리어 중 무려 7번이나 발렌시아의 소방수로 부임한 셈이었죠. 어쩌면 그만큼 그에 대한 구단 내부 신뢰가 두텁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르는 발렌시아의 만년 소방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팬들에게만큼은 구단의 상징적인 충성파, 구단의 버팀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구단에서만 수차례 소방수를 맡은 사례는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고 그래서 보로 곤살레스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수로 부임해 최고의 성과를 낸 감독들이 존재합니다. 디마테오 투엘, 한지 플릭, 그리고 하인케스를 꼽을 수 있죠. 우선 디마테오 투엘, 한지 플릭은 모두 전임 감독이 경질된 뒤 급히 지휘봉을 잡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디마테오와 플릭은 원래 수석 코치에서 승격된 케이스라 처음엔 단순히 시즌을 마무리할 용도로 보였지만 팀을 완전히 재정비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겼는데요.
그런 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임자와 전혀 다른 전술 색깔을 입히고 챔스를 제패한 투엘 역시 대단한 성취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유프 하인케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7-18 시즌 안첼로티 아래 최악의 분위기를 겪던 뮌헨은 은퇴한 지 4년이 지난 하인케스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고민 끝에 현장으로 복귀한 하인케스는 공백기가 무색하게 불과 며칠 만에 팀을 최정상으로 복귀시켜놨고 최악의 시즌으로 보였던 해당 시즌을 분데스리가 우승과 더불어 챔피언스리그 4강이란 호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소방수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조용히 물러났고 이러한 담담한 퇴장이 오히려 하인케스를 더욱 멋있고 존경스러운 인물로 각인시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소방수 감독은 누구인가요? 오늘 소개한 인물들 외에도 각자 기억에 남는 소방수들이 있을 겁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